방첩사 블랙리스트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와 전남의 고등학교 출신 장성들을 따로 추려서 문건으로 만든 적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광주 인성고, 진흥고, 그리고 전남의 순천고 등을 졸업한 장군들을 타겟팅해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 학교들을 특정을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안 밝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진급한 장성과 장교들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정책보좌관실에 파견 나갔던 군인들이 정리돼 있다고 하고요. 김도균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돕기 위해 파견 간 군인들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은 의원의 결혼식에 간 대령을 문제가 있는 인물로 분류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블랙리스트 말씀을 드렸던 건데 블랙리스트 말고 화이트리스트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리스트에 12.3 내란에 등장을 했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 4명의 사령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고요. 국회에 투입된 이상현 당시 1공수여단장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 출동하라는 임무를 받았던 안무성 당시 9공수여단장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참여한 9.3의 준장, 계엄 직후 계엄부 사령관에 임명됐던 정진팔 전 합참차장도 들어가 있고 계엄사령부 치안처장 박헌수 소장, 보도처장 박성훈 준장의 이름도 올라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12.3 내란과 연결되어 있는 지금 문건 리스트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오히려 이게 더 짙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김병주 리스트가 어제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그 리스트의 주인공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잠깐 전화로 연결을 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입장이 무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나와 계십니까? 네네, 김병주입니다. 네. 이른바 김병주 리스트의 존재를 언제 하셨어요, 의원님은? 저는 그 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은 했는데 실제 JTBC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첩사로부터 자료 요구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김병주 리스트가 있었고요. 이런 개인의 블랙리스트는 최강욱 리스트하고 김병주 리스트 두 개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른바 김병주 리스트에 지금 올라간 인물이 23명이라고 하던데. 네네. 그 면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23명인데 근무 연고자, 예를 들어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근무자 중에 핵심 보직에 누가 가 있는지와 그다음에 그 인원이 14명이고요. 그다음 제가 경북 예천 출신인데 예천 출신 장군과 대령 6명 그리고 고등학교 강릉고를 제가 나왔는데 강릉고 출신이 대령 이상 3명 있었는데 3명 그렇게 파악을 해서 인원들과 저와의 연관성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초점은 이 리스트 작성 배경인데 이게 지금 12.3 내란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걸로 유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성 시점이거든요. 요거 작성해서 프린트를 해서 보고한 하드는 없는데 프린트해서 보고한 날짜가 나오거든요. 프린트 날짜가. 언제예요, 그게? 그것이 24년 8월 19일이거든요. 요때가 언젠가 하면은 김용령 경호처장이 장관으로 임명된 시점이 8월 12일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계엄을 할 것이다 예고를 했고요. 15일 날 제가 방송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 제가 계엄을 경고했더니 이거 큰일 났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사람이 누군가 해서 그때 작성을 쫙 저와 연관성을 가지고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 계엄을 선포를 하면 군 내에서 이 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저항할 인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어떤 그 갈래로
의원님과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와 관계된 인원들이 지금 현재 그 당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서 계엄을 했을 때 충성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걸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실제 인사를 단행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계엄 일주일 전에 12.3 계엄 일주일 전에 아주 중에 핵심의 요원이 합참 차장입니다. 쓰리스타인데요. 예. 김봉수 차장이 의외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육사로 자천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예. 교육사의 사령관 하던 정진파를 실제 합참 차장으로 보직을 교체를 전격적으로 시킨 거죠. 네네. 일주일 전에. 예. 그런데 저는 사실 근무 연고자도 혹시 피해를 갈까봐 거의 연락을 안 했고 살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합참 차장은 업무 성격상 국회를 담당하기 때문에 의장은 현행작전 때문에 저하고 자주 소통을 했었거든요. 업무상. 그리고 국방에도 자주 왔었고요. 그래서 아주 김봉수 합참차장은 저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 일주일 전에 전격적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교체를 시켜버렸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합참차장 정진팔 사장은 새로 교체해 와서 계엄사 12.3 계엄 시에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은 거거든요. 아주 실제 계엄이 성공했다면 핵심 중에 핵심 역할을 맡겼던 것이고요. 그리고 정진팔은 김용년 아주 가까운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저와 관계된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만약 계엄을 했을 때 제대로 협조를 할지 안 할지를 딱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저는 이것은 계엄을 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군내 호남 인맥,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연결되어 있는 군 인사들 리스트도 작성을 했다고 하고 또 한 축으로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의심되는 12.3 내란에 연루됐던 인물들의 다수 이 명단에 올라간 리스트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모든 게 결국은 12.3 내란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모두 다 연동이 있죠. 작년 12월 15일 날 제가 시선 집중해서 개략적인 얼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구체화된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제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 보니까 계엄을 했을 때 자기들과 협조할 사람과 협조하지 않을 사람을 정확히 분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문제 제기했지만은 정보사에서 30여 명 블랙리스트 HID를 포함을 해서 불행 요원 이런 사람 30여 원을 모았잖아요. 그때 모을 때 전제 조건도 호남 출신 장교는 빼고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호남 출신에 대해서도 또 핵심 보직에 누가 가 있는지 다 분류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엄이 일어났을 때 업무 배제를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인사를 통해서 다른 데로 보직을 시킨다든가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장군 인사가 준장, 소장들은 이루어졌었거든요. 아마 그때 배제하고 이렇게 조치됐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작성 경위, 그다음에 작성 개통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로 밝혀내야 되는 이런 숙제가 됐다.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